경매를 모르면 기본부터 탄탄! 경매 진행 절차 9단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왕에 도전하는 미스터 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처음 하려고 하면 전체 진행되는 흐름에 알겠죠? 그래서 우선 경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여 임차인을 맞추는 것까지 그 모든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아주 쉽게 9가지 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 검색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건 검색입니다. 어떠한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에 진행되고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3가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하나, 무료 법원 경매 정보. 둘, 굿옥션. 셋, 스피드 옥션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결제를 해야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굿옥션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에 있는 경매가 나온 정보를 정리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92만 6천 원을 결제해야 되고요.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체 물건을 검색할 때 65만 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약 3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굿옥션 같은 경우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조사입니다. 이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찾았다면, 그리고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물건이 있다면 시세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경매 물건은 통상 하루에 50에서 300건,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전체 총 경매 물건 개수는 사실 부동산뿐 아니라 어떤 자동차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1만 1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경매를 입찰해야 되는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물건을 검색한다. 단기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직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부동산 이슈를 먼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 뒤 앞으로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색한다 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했던 물건 검색뿐 아니라 시세조사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근처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월세집 아니면 자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냥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부동산도 여러 군데 찾아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어떤 일들이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이 가깝다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집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는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경매가 나온 물건을 찾았을 때 뭐 하다못해 아파트라면은 뭐 평수, 뭐 남향인지 동향인지, 그리고 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몇 분이고, 만약에 안 되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몇 분이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근처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임장입니다. 집 주변이든 아니면 호재가 있는 부동산이든 간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가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물어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집의 시세를 유추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선택한 그 건물의 물건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샅샅이 조사해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물건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원 입찰입니다. 이렇게 임장까지 완료되었으면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양식에 맞춰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법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겠죠. 보통 이 기일 입찰서 제출의 마감은 11시 10분에서 11시 20분까지입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10시까지 무조건 도착하셔가지고 무조건 11시 전까지는 기일 입찰표를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폐차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11시 19분에 겨우겨우 줄 서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진짜 딱 11시 20분이 되면 그 이후로는 줄을 못 서도록 담당 공무원분이 뒤에 줄을 딱 쓰셔가지고 진짜 1초라도 늦으면 정말 입찰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11시 전에는 입찰표를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무슨 뭐 첩보 영화 찍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그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새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100%고 서울 같은 경우가 유찰이 되었을 때, 유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에 나왔을 때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음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데 그걸 바로 유찰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기일 입찰표와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증금을 찾을 때 예를 들어 뭐 1, 20만 원이 아니고 보통은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은행에 가서 수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수표를 만드는 것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날 당일에 가서 또 막 은행 갔는데 막 사람 몰려있고 그러면 이제 막 11시 19분에 오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찰표를 제출하고 정해진 11시 20분 이후가 지나면 그 공무원 분들이 사건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그 이후부터 개찰, 즉 사건 그리고 그 최고가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가 낙찰을 받았는지 아니면 폐찰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낙찰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폐찰이 됐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1번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물건 검색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시 와주시면 되고,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로 인해서 이 경매 진행이 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법원에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나서는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은행에 찾아가도 되고 그 앞에 가면은 막 명함들을 막 주시거든요. 그 대출을 대행해 주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명함 받은 걸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찰이 되면 일주일 정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에 대출을 알아보시면 또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잔금 납부 기한은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이후로 약 한 달 정도 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 영상을 구구절절하게 찍은 거 아니에요. 위에 뜨는 영상이요. 그래서 그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 날짜로부터 그 정해진 날짜 사이에 아무 때나 넣으면 되고요. 보통은 낙찰금, 취득세, 법무사 대행 비용, 경매 진행 비용 등의 돈을 준비해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명도입니다. 사실 이 명도가 엄청 까다롭고 그리고 또 쉬울 수 있는데요. 이 집의 경매 진행이 집주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명도했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서 잘 진행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집수리 및 청소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그 집을 직접 봤다고 가정했을 때 수리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알 수 있고, 만약에 그 집을 못 봤다면 들어갔을 때 그 벌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수리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시세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최대한 같이 조사가 되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수익률이랑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놓치고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 낙찰할 때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집을 싸게 잘 받아서 이렇게 수리를 잘하면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비싸게 세를 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용하면 세를 더 비싸게 주고 청소를 좀 더 센스 있게 한다면 세가 남들보다는 한 주라도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마지막이네요. 임차인을 맞추는 것입니다.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집을 온갖 부동산에다가 세를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시세조사를 할 때 만났던 중개인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에게 우선적으로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무언가 집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 때 그분이 열정적으로 나보다 더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주셨던 분이면 제 집이 되고 나서도 더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가지로 해서 경매 진행 절차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가지 단계의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그 경매 사건에 따라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폐차이 됐다, 그러면 또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또 물건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낙찰받고 임차인 맞추고 이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경매를 한다, 내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지막 점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귀한 시간 제 영상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